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국어 7번째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유효준 선생님입니다. 교재가 준비됐나요? 오늘 7단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같이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5학년 1학기 국어 7단원은요. 바로 기행문 쓰기입니다. 기행문 들어보셨어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도움이 될 거야. 아는 친구도 있네요. 대답하는 친구도 있네. 네, 오늘 여러분 교재 7단원 기행문 쓰기인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기행문 쓰기는 국어 안에서도 당연히 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는요. 국어 교과서 7단원 기행문 쓰기입니다. 우리 7번째 단원이니까 당연히 국어 교과서에서도 7단원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기행문 아직 잘 몰라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쓰기까지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기행문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만 들여다볼 거예요. 쓰는 것은 선생님 오늘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쌤이 하나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기행문을 써요. 교과서 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기행문을 써요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아니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지도네요. 지도네. 여러분 혹시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지도에 나오나요? 나온다고요? 선생님 저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림이 있어요. 안동 하회마을 탈이 있어요 하면서 이런 친구도 있네요. 선생님은 여기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어요. 달성공원이라고 보이나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달성공원 근처에 선생님은 살고 있는데요. 한 친구는 선생님 저는 불국사 근처에 살고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말고 여행을 가본 곳도 있나요? 있다고요? 선생님 저 서울에 여행 가본 적 있어요. 가서 경복궁도 보았고요. 그리고 63빌딩에도 방문해 보았어요. 광화문에도 가봤어요. 하는 친구가 지금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본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다녀오고 나서 내 여행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리고 그때 내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를 글로 적어둔 것이 바로 기행문이에요. 왜 적어둘까요? 우리 여행을 잘 다녀오고 나서 기록해두지 않으면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여행한 경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쓴다고요? 기행문을 쓴다. 그렇다면 오늘 기행문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기행문을 직접 읽어보고 그리고 특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기행문의 특성을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기행문을 쓰는 대신에 이미 써놓은 기행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행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이 기행문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기행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특성도 파악해 볼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은 활동 1! 기행문 읽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생각하며 돌, 하르방, 어디 감수광을 읽어봅시다 하면서 돌, 하르방, 어디 감수광. 이게 기행문인가 봐. 근데 기행문에는 지금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기행문에는 뭐가 들어간대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까지 들어간대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우리 잘 살펴봅시다. 돌하르방, 어디 함수강, 유홍준.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면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 하늘에서 보는 제주도의 풍광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매어 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나오면 나는 창가에 바짝 붙어 제주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비행기 왼쪽 좌석이면 한라산이 먼저 나타나고 오른쪽이면 쪽빛 바다와 맞닿아 둥글게 돌아가는 해안선이 시야에 펼쳐진다. 이윽고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으로 들어오면 왼쪽 창밖으로는 오름의 산비탈에 수놓듯이 줄지어 있는 산담이 아름답고 오른쪽 창밖으로는 삼나무 방풍린 속에 짙은 초록빛으로 자란 밭 작물들이 싱그러워 보인다. 비행기가 선회하여 활주로로 들어설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풍광이 교체되면서 제주의 들과 산이 석 바뀌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올 때마다 보는 제주의 전형적인 풍광이지만 그것이 철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천지에 오는 것 같은 설렘을 느끼게 된다.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한라산 산신께 제사 드리는 산천단에 가서 답사의 안전을 빌고 가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또 제주도에 온 예의라는 마음도 든다. 산천단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뒤편 소산봉 기슭에 있다. 산천단 주위에는 제단을 처음 만들 당시에 심었을 수령 500년이 넘은 곰솔 8그루가 산천단의 역사와 함께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제주의 동북쪽 구자읍, 세아리, 송당리 일대는 크고 작은 무수한 오름이 저마다의 맵시를 자랑하며 드넓은 들판과 황무지에 오똑하게 오름의 섬, 제주에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다랑시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오름 아래 자락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지가 있어 제법 무성하다 싶지만 숲길을 벗어나면 이내 천년의 풀밭이 나오면서 시야가 탁 트이고 사방이 멀리 조망된다.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항구비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성산 일출봉은 제주 답사의 기본 경로라 할 만큼 잘 알려져 있고 영주 10경의 제1경이 성산에 뜨는 해인 성산 일출이며 제주 올레의 제1경로가 시작되는 곳일 만큼 제주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제주도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산 일출봉의 동, 남, 북쪽 외벽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의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하여 옷을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일출봉은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볼 때나 정상에 올라 분화구를 내려다볼 때나 풍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다. 특히나 항공사진으로 찍은 성산 일출봉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 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윗세 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본래 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계곡을 말하는 것으로 옛 기록에는 영곡으로 나오기도 한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 거기에 계곡을 끼고 도는 안개가 신령스러워 영실이라는 이름에 값한다.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라도 한 차례 지나간 뒤라면 이 계곡을 두른 절벽 사이로 100m 폭포가 생겨 더욱 장관을 이룬다. 숲길을 지나노라면 아래로는 제주 조리대가 때를 이루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며 온통 푸르게 물들여 놓고 위로는 하늘을 가린 울창한 나무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고 기이하다. 숲길을 빠져나와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에 올라서면 호련히 눈앞에 수백 개의 뾰족한 기암괴석이 호를 그리며 병풍처럼 펼쳐진다.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언제 올라도 한라산 영실은 아름답다. 500 장군봉을 안방에 들이운 병풍 그림처럼 둘러놓고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느린 걸음으로 돌계단을 밟으며 바쁠 것도 힘들 것도 없이 오르노라면 마음이 들뜰 것도 같지만 거기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엄함과 아늑함이 곁들여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감정을 놀리지 못하고 아래 한번, 위 한번, 좌우로 한 번씩 발을 옮기며 그 풍광에 느긋이 취하게 된다. 드디어 다 읽었네요. 돌하르방 감수광을 다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묻고 답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 질문에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이 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즉, 글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답이 있어요. 이러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답이 있는 사실을 묻는다고 해서 사실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은요. 답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면 돼요? 생각을 말하면 돼요. 생각이 바로 다양한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되어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생각을 묻는 생각 질문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이미 예전에 사실 질문과 생각 질문을 글을 읽고 만들어 본 적이 있죠? 그럼 이제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사실 질문 한번 볼까요? 글쓴이가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 창가 쪽 자리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하니까 여러분 글 읽고 나니까 이 답 기억나죠? 하늘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항상 창가 쪽 자리를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 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생각 질문까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고 영상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다 만들고 왔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글쓴이가 들른 곳은 어디인가요? 물어본다면은 그래서 어느 곳을 들렸는지 순서대로 답할 수 있겠죠. 또 다랑시 오름의 이름 유래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물으면은 우리 다랑시 오름, 오름의 여왕이라고 했죠.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것 말고 생각 질문은 뭐가 있을까? 우선 나와 있는 감수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거는 글 안에 안 나오죠.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하면 돼요. 선생님 감수광 하길래 사람 이름일까? 돌하르방 감수광 사람 이름인가 싶었어요.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니죠.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선생님은 답변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생각 질문 무엇을 지어봤나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지어봤어요. 만약 내가 제주도에 간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어디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또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영실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실 질문, 그리고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생각 질문을 만들고 친구랑 혹은 선생님이랑 주고받다 보면 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맞아요. 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답하고 주고받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의 내용은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의 내용 말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기행문을 읽어봤는데 도르 하루방 감수가 기행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갔는지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다닌 장소들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나온다고 글을 읽기 전에도 알려줬는데요.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말들은 어떤 내용인지 그 세 가지 중에 한번 골라 써봅시다.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건가요? 여행하면서 다닌 곳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정이라고 한답니다. 여행하면서 다닌 곳을 여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여러분 지금 영실에 들어서서 뭘 봤어요? 시원한 계곡 그리고 그 옆으로 솔밭이 있는 것을 봤어요.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죠. 지금 여행하면서 뭐 하고 있어? 보고 들은 것. 그렇지.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견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어때요? 여행하면서 감탄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웅장하게 느끼고 있대요. 뭐예요? 여행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이죠.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들은 것, 다닌 곳,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기행문에 나오게 되고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 견문. 다닌 곳을 여정.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상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제 여정, 견문, 감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래요. 자, 여정부터 한번 볼게요.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는 이 여정. 어디 있지? 선생님 찾았다. 오른쪽 중에 바로 두 번째예요. 시간인 이른 아침 도착했다. 버스를 타고 담양으로 갔다. 다음날 저녁에 들린 장소가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다 하면서 여행 갔던 장소 그리고 그때의 시간들을 잘 표현했죠. 바로 이것이 여정이네요. 두 번째 견문. 어떤 장소를 방문해 본 것과 들은 것을 나타내. 본 것과 들은 것 어디 나오지? 여기 있네요. 순천만 습지에서 농개와 짱둥어를 보았다. 불국사에는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다.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고 한다 하면서 들은 것까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네. 그럼 한 개 남아서 쉽네요. 감상은 여행하며 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했어요.
유리벽 사이로라도 석굴암을 볼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유리벽 사이로 석굴암을 봤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야? 바로 견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상. 그렇지. 감상은 앞에 여정과 견문을 통해서 느낀 것이죠. 무령왕릉 내부를 보는 동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대. 본 것은 무령왕릉이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감동이 밀려왔다.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 바로 감상이죠. 현대 기술 수준을 앞선 우리 선조의 지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바로 감상은 바로 옆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기행문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행하며 보거나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하고요. 여행하며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 바로 기행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돌하르방 어디 감수강을 다시 읽고 여정, 견문, 감상을 구분해 볼까요? 선생님, 글이 너무 길어요. 다시 읽어야 되나요? 다시 읽어보면 참 좋고 혹시나 어렵다면 선생님이 짧게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3개의 이렇게 문장과 문단을 가져왔는데요. 이곳에서 여정은 무엇이고 견문은 무엇이고 감상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구분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첫 번째 유적지.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곳을 알려주는 여정이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발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한 구비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지금 보니까 이 경사면 따라 올라가면서 느끼는 내 감정 그리고 생각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감상. 마지막이에요. 제주도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찬 일출봉의 동남 북쪽 외벽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하여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을 보고 또 들어서 세탁했다고 한다 하면서 들은 내용을 적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견문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기행문에 여정, 견문, 감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읽으면서 무엇이 여정이고 무엇이 감상이고 무엇이 견문인지 우린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알다 보면은 우리가 직접 기행문을 쓸 때도 뭘 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여행을 언제 어디로 떠난지 여정 그리고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견문 이렇게 여정과 견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감상 이 3가지 까먹지 않고 기행문에 잘 넣어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공부를 마칠 시간이군요. 오늘은 기행문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답니다. 어떤 특성인지 보면요. 우선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기행문은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이고 견문은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 감상은 여행하며 든 생각이나 느낌이랍니다. 이제 기행문을 읽을 때도 그리고 기행문을 쓸 때도 여정,
견문 감상 빼놓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